이강인 선수의 파리 행이 뭐 이제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아요. 예, 뭐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선수들의 뭔가 사진이나 댓글 그리고 뭐 좋아요 팬들이 사진 찍은 거 그리고 뭐 이제 카페 반응 이런 거 보면은 일찌감치 뭐 그런 게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보고 뇌피셜이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로 봐서는 정말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거의 뭐 발표만 남겨둔 네.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의견이 나왔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어제 커뮤니티에 그 영상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뭐 기성용 선수랑 같이. 아 맞아요. 네. 그 마요르카의 또 출신 아닙니까 둘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곧 또 출국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또 이수랑 예. 이제 창훈 예. 선수 결혼하잖아요. 예. 오나요? 저요? 아니요. 뭐 이강인 선수요. 선수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 이제 선수 친구는 이제 어떻게 좀 되냐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생각보다 이제 7월부터 가는 선수들도 그렇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강인 선수 뭐 출국일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곧 아마 출국해가지고 파리랑 계약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팀 일정 끝나면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때쯤 나왔었던 의견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 메디컬 안 했다. 아니면은 뭐 파리 아직 뭐 바로 못 뛸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탄지가 이야기한 대로 대표팀 일정이 끝난 현재 차근차근 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뭐 메디컬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후안미 산체스가 이 메디컬이랑 뭐 이강인 선수 파리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그거 아닌데? 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맞다고 하는 분은 그 뭐 공항의 게이트 맞아. 따라서 파리 처음 갔다 온 것 한국 입국 같다고 갈 때 맞아. 하신 분도 있어요. 네. 맞아.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있었는데, 어쨌든, 후안미 산체스도 이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후안미가 아직 메디컬 안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탄지는 메디컬 끝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탄지가, 맞는 말 했다.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는 메디컬 통과했고요. 이번 주 7월 4일자 이 SNS 계정에 파리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 주면은 뭐 거의 한 7일, 뭐 8일, 9일 뭐 이때 안에는 파리로 이제 또 직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요르카랑 파리 생제르맹이 합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마요르카가 처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얘기가 나오고 막 했을 때 딜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강인 선수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그때 뭐 바이아웃 얘기 처음 나올 때 1,700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게 왜 질질 끌어졌냐면 이강인 선수가 특정 퍼센테이지의 이적료를 가져가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요르카는 아니 그러면 이만큼 떼어줘야 되면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먹고 사냐. 된다. 네. 뭐 먹고 사냐. 아니 뭐 먹고 살겠지. 먹고 살겠지.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마요르카도 어쨌든 보강을 해야 되고. 태평소 그럼요. 보내주잖아. 네, 맞아요. 태평소 보내주잖아. 태평 소국밥. 태평 소국밥. 네. 그래서 이제 1,700만 유로 정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한 2,200만 된대요. 이강인 선수 이적료가 한 310억 되고 이 20% 정도가 이강인 선수에게 가니까 한 60억 정도. 이강인 선수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 한 240억 정도를 이제는 마요르카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파리가 뭐 이 정도 금액을 지를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구단도 아니고 그래서 아틀레티코보다는 훨씬 더 자금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로마노, 오레토 전부 다 던질 보도가 남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장기 계약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 나이도 어리고 이 선수의 약간 미래를 쭉 봤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파리 입장에서도 장기 계약으로 딱 묶어놓는 게 유망한 선수에게는 좋은 처사가 아닌가.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여기에 옵션을 어떻게 두는지 뭐 옵트아웃이라던가 뭐 바이아웃이라던가 이런 걸 또 잘 둘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제 발렌시아는 왜 이 선수를 국내에서도 뭐 발렌시아 응원하시는 팬들이 이제 많고 그분들도 아마 속 터질 거예요. 그럼요. 터지죠. 행보를 보면서. 하나지.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마르카가 이 정도 금액을 가져간다고 하고 장기 계약 아마 5년 이상 정도 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 이적이 지금 추진이 됐고 거의 이제 성사 단계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마요르카 손모시 경기장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2024년 1월에 끝나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면 마요르카랑 파리 생제르맹 간의 이벤트 매치를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올 수 있는 건 뭐 이강인 그리고 뭐 아센시오도 사실 마요르카에 뛰었었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아센시오 얘기도 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런 이벤트 매치의 레전드는 맨유 팬분들도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예전에 치차리토가 멕시코 팀에서 맨유로 온 다음에 전반전은 멕시코 팀 유니폼 입고 뛰고 후반전은 맨유 그랬었나? 유니폼 입고 프리시즌 경기 뛴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치차리토 친정팀 경기였거든요. 네. 그런 게 이벤트 매치 같은 느낌인데 치차리토는 그게 가장 좀 독특한 사례를 남긴 선수죠. 옛날에 베르캄프도 아마 은퇴 경기를 아스날이랑 아약스인가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네. 그 유니폼 바꿔 입고 뛰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올림픽 준비할 때 그 울산으로 이제 그 평가전을 하러 갔거든요. 울산이랑 그 대표팀이랑. 아. 근데 이제 울산이 풀백이 없는 거야. 네. 그때 대표팀 차출 기간이 아, 있어요. 그 김태현 선수 나가 있고 막 네, 이러잖아. 네. 그래서 서령우가 갔어? 전반에는 우리 팀, 아 진짜? 후반에는 울산. 울산. 야, 네, 그렇게 그렇게 입고 되는구나. 뛰었었어. 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런 치차리토는 의미지. 이제 또 이벤트 매치에서 이제 또 맞아요. 네, 프리시즌 때. 그랬었고. 과달라라 맞을 겁니다. 과달라하라. 아마 멕시코의 맞을 거예요. 도시죠? 네. 팀이기도 하고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이적선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수비부터 시작해서 공격까지 좀 차근차근 보강을 하는 느낌인데 로마노가 아예 트윗에 파리 생제르맹 이 선수들 곧 오피셜 뜰 거다. 라고 얘기를 한 선수들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수비 루카스 헤르난데스 그리고 밀란 슈크리니아르. 자, 아주 좋은 센터백들이죠. 일단 누카스라는 진짜 저는 이 센터백 보강될 때부터 느낀 건 여기 백스리 쓸 가능성도 있겠다. 엔리케는 사실 백스리를 쓰는 감독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백포 기반이긴 한데 수비진이 루카스 헤르난데스랑 슈크리니아르 여기 마르키뉴스까지 있잖아요. 네. 잠부상으로 누구 빠지는 거 아니면은 그냥 백스리를 써서 루카스 헤르난데스를 좀 왼쪽 센터백이자 풀백처럼 모여보내는 전술을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풀백 센터백이 다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백스리를 쓰면 그러면 아마 미드필더나 공격진 쪽에서 한 명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주전 경쟁을 할 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백스리가 되면 수비 숫자가 일단 절대적으로 한 명 많아지는 거니까. 저는 그리고 저 루카스 헤르난데스랑 슈크리니아르 다 너무 좋은 선수들인데 냉정하게 봤을 때 둘 다 잠부상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슈크리니아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점의 폼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고 루카스 헤르난데스 이제 막 복귀 단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수비진 잠부상 이슈 이 부분만 조금 대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다닐로 선수는 아마 다음 시즌 남아서 또 백스리 빼고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다닐로는 사실 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커버가 올 되고. 수 있는 자원이니까. 뭐 이런 스쿼드 자원들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파리에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는 이제 우가르테 여기에 체르 은두르 선수 은두루. 얘기 네. 있고 추가적으로 이강인. 뭐 은두르는 지금 임대를 갈 거란 얘기들이 있고 사실 미드필더는 보강도 보강인데 나갈 거라고 얘기 나오는 선수들이 너무 많죠. 네. 헤나투 산체스는 나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고 맞아요. 파비앙 루이스도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비티냐도 사실 지난 시즌 좀 실망스러웠고. 근데 비티니아는 그래도 쓰긴 할 거예요. 네. 아직 영입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리니까. 결국 이제 누구를 선발로 쓰느냐가 이제 미드필더는 문제인데 뭐 지금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뭐 파리 막 연관이 좀 오랫동안 되고 있기는 한데. 뭐 메시티가 일단은 결사 행전을 지금 안 보낸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파리 입장에서 마음이 있다 한들 데려오는데 쉬운 선수는 아니에요. 네. 실바는 가능성은 좀 예. 도전적으으로 봐야 돼. 채팅창에도 베이가 맞아. 나오면 베이가 링크도 있는데 베이가는 뭐 진짜 여러 빅클럽 링크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예 베이가는. 모르겠어요 베이가. 네, 근데 확실한 건 베이가가 요즘에 다른 팀 링크는 좀 줄어들고 예. 파리 링크가 많아지긴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엔리케는 우가르테는 뭐 당연히 쓰겠죠. 활동량 많고 수비 커버 해주는 사실 방식으로. 뭐 저런 유형의 미드필더는 어느 팀에나 그쵸. 하나 이상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우가르테가 사실 삼선에서 빌드업을 혼자 이끄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누군가는 엔리케가 원하는 기술적이고 빌드업 풀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럼 아마 베라티를 일단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베라티가 이제 그 엔리케 감독이 오피셜 뜨고 얼마 안 지나서 엔리케가 베라티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마 삼선에 베라티를 그래도 쓰고 옆에 우가르테가 활동량으로 좀 커버하는 방식으로 3미드를 가정했을 때 두 자리는 좀 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베라티가 좀 못한다 싶으면 뭐 비티니아도 약간 내려서 쓰고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이강인은 역시 아래로 내려오는 미드필더보다는 그 위쪽에서 프리로이 역할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베이가가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이강인 베이가의 경쟁이 그래도 있을 것으로는 봐야죠. 그렇죠. 근데 다행인 점은 이강인가 윙포워드도 된다는 거. 그런 점은 이제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일입니다. 베라티 옛날부터 바르셀로나 링크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 바르셀로나 감독이 와서. 이제 파리로 네. 오게 됐고, 뭐 우가르테는 또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 선수는 카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죠? 존재하기 네.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부분 경고 5장? 아 제가 봤을 때 쉽게 받을 수도 있다. 꽤나 많이 받아요. 약간 경기에서 감정적인 태클도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래서 아스날이랑 이상한데 퇴장당했어 우가르트 이상한 태클 해가지고. 맞아요. 네. 뭐 스쿼드 멤버는 이제 비티냐 뭐 에메리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도 잘 역할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포워드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마르코 아센시오. 네. 근데 확실한 거 아센시오도 레알 때 폼 보잖아요. 아센시오를 주전으로 구상하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전 레알 때 쭉 보면서 느낀 건 스탯은 귀신같이 쌓여요. 아니 올해는 꽤 잘했거든요. 근데 약간 아센쇼는 그 팬들이 말하는 약간 마페 느낌이랑 그래. 승부의 세기를 박는 그래서 2대 0이 아니라 3대 0이 되는 골을 넣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없잖아 있지. 이 아센시오가 저는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수가 기대보다는 성장이 안 됐고 경기력적으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아센시오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그때 진짜 완전 센세이션했거든요. 그치. 그럼요. 1617 때만 해도 그랬어. 난 그래서 바스케스 아센쇼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네. 1617 막 이때가 우리 해축구 시작할 시작할 때란 때,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나는 그때 아센시오 보면서 레알이 그러니까 생각했죠. 아 레알이 세대 교체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공격 진영이나 미드필더 진영은 아센시오가 이걸 주도하겠구나라고 그렇지.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아스날 프리시즌 아스날전에 당했던 무릎 부상이 좀 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아센시오 폼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파리 가서는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맞아요. 모르니까 전 바르셀로나 감독이 쓰는 전 레알 선수. 그러네. 이것도 애매하네. 묘하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선수 시절에 둘 다 뛰었잖아요. 아, 그치. 레알 바르사 둘 다 뛰었어. 근데 이제 그런 바르사 것도 쪽 색채가 훨씬 더 강하긴 훨씬 합니다. 강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진은 그래도 보강이 필요하다. 왜냐면 네이마르가 뭐 왼쪽윙으로 그래도 쓰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이마르는 일단 절반은 못 뛰는 선수고 시즌에서 그리고 네이마르 거치도 사실 몰라요. 음바페는 자유할 것 같은데 네이마르는 아직 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인 포워드를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래서 기회를 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측 윙포워드. 그러니까 여러 포지션 뛸 가능성이 있구나. 꽤 있어요. 좌우 중앙 미드필더도 다 되고 오른쪽인 포워드, 왼쪽인 포워드 다 되잖아요. 네이마르 부상 때도 이강인 어쩌면 쓸 수도 있고 오른쪽인 포워드도 만약에 여기서 주전급의 누군가가 보강이 안 되면 거기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외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SNS 같은 거 이제 반응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 포지션 물어보는 그 해외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선 이제 중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파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데려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인데 경쟁 안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쵸. 아 무조건 경쟁이지. 그래서 우리가 닭주전이라 어떤 선수가 가도 경쟁을 항상 해야 되고 다행인 점은 이강인이 그래도 멀티 포지션이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린 선수라는 거. 네, 그리고 파리는 공격진 보강을 좀 더 하긴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성장세랑 이번에 국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성장세가 가파른 선수라 저는 맞아요. 진짜 걱정 안 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네. 것 중에 제가 좀 공감되는 건 예전에는 이강인 쓰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느 자리나 돌려막기가 그렇지. 가능하네라고 네. 하는 근데 저 약간 저거 좀 공감해 그래.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파리가 이제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점을 참고해야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딜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